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방집값은 매수자 실종이 이어지며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도 2주 연속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4월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집값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는데 강력한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4월 선거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코로나, 금리, 이게 4대 변수가 언제든지 집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둔 부릅떠야 합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가 심상치 않은데 정말 폭락장이 오긴 올까요? 4월 아파트 큰일 난다. 선거 후 초강력 투기 대책.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만세를 지금 쫙 팔을 벌리고 있는데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간 집값들 이제 우수수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죠. 집값 거품 꺼지는 중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근 전국 집값 흐름이 어떻냐? 먼저 지역별로도 볼 필요가 있고 시기별로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변수가 뭐가 있느냐? 먼저 지역별로 서울은 현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서울. 그런데 다시 또 최근 2주 동안은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어요. 경기, 인천 폭등세라고 할 수 있어요. 상승세가 아니라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승폭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광역시 지방 하향세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기는 그렇고 자 꼭지를 찍고 크게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변곡점 즉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임박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시기별로 볼까요? 2021년 2월에서 6월 지금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도권이 강세를 띠고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 전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한 7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수도권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방은 약세로 완전히 전환. 그 다음에 내년은 상반기 강세, 수도권 하반기 약세, 지방은 물론 지역별로 지방도 달라요. 지방은 전반적 약세. 자, 이렇게 시기별로 보면 올해 내년 초까지 수도권은 올라가고 지방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기 흐름을 잘 보세요. 다만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어요. 2021년에 금방 말씀드렸던 4월 보궐선거가 가장 큽니다.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모 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자 집값 안정 투기 대책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대선에서 참패당하면요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공급 대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신용을 했잖아요. 이제 민초들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도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집값은 올라갈 거예요. 강력하게 집값을 안 잡고 돈은 찍어내야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축소되면 집값 안정 아마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뿐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 영국 뭐 이런 주요 국가인데 지금 백신 맞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이제 돈만 찍어내는 시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금리 인상 당장 나오잖아요. 부동산 하향 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값 대폭락 그동안에 집값을 올린 사람들 즉 투자로 접근한 분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죠. 대표적인 게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성향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대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그냥 투자한 거예요. 배팅.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갭 투자자들, 법인 투자자들, 외국인 외진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많이 번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상승장에는 바로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들, 투자 성향인 사람들 때문에 폭등의 원인이지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면 완전 반대가 돼요. 하락장에는 폭락의 원인이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고요.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샀다 팔았다 안 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집값 폭락하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경매당하게 되고 큰일 나기 때문에 막 헐값이라도 던지려고 하겠죠.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폭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값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는 안 했기 때문에 폭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를 창출했지만 지금 뭐 얼마나 팔았겠어요? 자,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만 하고 있겠지. 폭락을 하면요. 제일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현재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떠냐 판단을 해봤더니 상향 또는 보합. 여러분들 폭락시킬 것 같아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향 또는 보합. 이거 안정화를 원합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공급대책, 당장 도움도 되지 않는 공급대책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뭘 두려워하느냐면 폭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폭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계대출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괜히 집값 잘못 잡았다가 금융이 터져버릴까 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성향,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아지고 특히 해외,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이제 폭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제 4월 집값 폭등 지속이냐 폭락 시작이냐. 일단 큰 테두리에서는 올해 내내 뛰고 내년 상반기까지 뛴다가 맞아요. 왜? 집값을 잡고자 하는 주체가 집값을 안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물어보세요.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말하죠.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곡점, 4월 달에 특히 변곡점 요인 조심해야 돼요. 4월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추가 안정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공급대책이 나오겠어요? 투기 세력들을 두드러 잡는 그런 대책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안정화되면. 자,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부터 매물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 계약하는데 2달, 3달 걸리니까. 자, 6월부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양도세도.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효과가 나타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집값에 강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 금리 인상 조기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벌써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집값은 아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것도 변수예요. 이게 하락 전환되면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7년째 거래 급감, 부동산 거품 분기 징조입니다. 자, 웃기는 게 지금 2015년 12만 건에 다다랐던 거래량이 자 보세요. 16년 11만, 17년 10만, 8만 2018년, 2019년 6만, 2020년 4만 5천, 2021년 이제 아직 2월달 지나고 있지만 확 줄었잖아요. 갈수록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원래 거래량이 줄면은 확률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집값은 계속 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럼 왜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할까? 이 원인을 파악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요인이에요. 여기 보세요. 거래가 감소하면 원래 집값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왜 폭등하느냐? 집값 하락인데 반대로 이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 매물이 잠겨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주는데 또 살려고 하는 사람 항상 있잖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했을 때 이 공급이 분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있다 보니까 그 매물이 안 나와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2019년에서 20년 영끌 투자 폭등, 특히 19년, 20년이 집값이 특히 20년이 많이 뛰었어요.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고. 많이 뛴 이유가 바로 이 영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그리고 뭐 법인 사업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 전에 해먹었다면 지금 2019년, 20년 이 막판에 와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영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집값 하락한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줬어야 하는데 안 주니까 자꾸 올라간다라는 그런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사과를 할 게 아니라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해야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안전한 아파트는 뭐고 위험한 아파트는 뭐냐, 이렇게 많이 집값을 뛰었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유형마다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다 거품이다 이렇게만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서울 수도권 지방 어디나 덜 오른 곳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잡아도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대단지 역세권, 좀 소형 평형, 또 하나 자기 자본에 좀 맞는 거, 영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갭 투자도 영끌입니다. 냉정하게. 왜? 전세 낀 것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안전하다. 이 그래프가 2013년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 한 1억 뛰었다가 잠잠하게 몇 년까지 갔네요. 근데 최근에 얘기 보니까 한 2억부터 대충 한 2억 8천, 한 1억 이내로 이렇게 뛰었어요. 이것도 뛴 거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네오박스잖아요. 이 안에서 놀고 있잖아. 이런 건 안전한 거예요. 한 1억 5천짜리가 2억 5천 뛰었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뛴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면.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자, 대략 거의 지금 여기서 한번 뛰다가 15년부터 지금까지 별로 안 올라다가 최근에 이렇게 뛰고 있죠. 이런 그래프도 많아요. 근데 이게 싼 거 여기. 대략 한 2억부터 비싼 거 한 3억까지 올랐는데 1억 뛰었네요. 1억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 큰 테두리에서는요, 올라간 게 별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건 잡아도 돼. 비록 30% 뛰었어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위험해요. 자, 놀라지 마세요. 3.3억에서 놀다가 2013년에. 여기도 한 4억이나 됐겠죠. 5억이나.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9.7억. 여기 16억까지 뛰었어요. 16억. 그리고 이게 이 박스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매물, 이거 초록색이 매물인데 여기에 있네. 그 다음 얘 해볼까요? 자, 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아무튼 3.9억에서 놀다가 여기 지금 얼마냐? 지금 8.5억인데 매물가는 8.5억까지 나와 있고 거의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2배 이상 뛰었네요. 얘들은 위험한 그래프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7년, 3년, 뭐 1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이거 보면 이것만 확인해도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또 이런 건 거래량도 많죠. 거래량이 많아도 너무 많이 뛴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거품은 계속 확대 중이고, 물론 서울이 이제 하락 반전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장담 못 하겠죠? 자, 지방 집값은 폭락의 위기까지 왔어요. 볼까요? 이 네오박스. 이게 지금 20년, 작년 10월 달이고, 이게 지금 2월 15일, 따끈따끈한 자리죠? 최근 겁니다. 보면, 서울 강북, 서울 강남 세 군데. 다 쭉 가다가 이때 빨간색 보세요. 지금도 빨갛죠? 물론 색깔이 약간 최근에 연해지고 있어요. 서울 쪽.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강세가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보세요. 인천도 여기 보시면 최근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 경기도 이거예요. 수도권 전체,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오히려 진해지고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불과 막 5, 6개월 전부터 계속 경기도 인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죠. 10년 뛴 곳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1, 2년 뛰었는데 뭐 물론 경기도도요. 막 두 더블, 세 더블까지 간 곳. 뭐 일산이라든가 뭐 위례라든가 판교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송도라든가 뭐 킨텍스 일대 이렇게 많이 뛴 것들은 위험해요. 이기 신도시 뭐 다산이라든가 이런 건 위험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축.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거 지금 수도권 내가 얘기해 주는 수도권 위에는 최근에 다 여기 어때요? 파란색 아닙니까? 그쵸? 보라색, 파란색.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수 우위 지수가. 그러면 나머지 지금 지방은 지금 착살났다는 뜻 아닙니까? 이 네온박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빅데이터 자료니까 KB 자료잖아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2021년 1월 4일하고 2월 15일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도권 보세요.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빨갛긴 한데 서울은 그렇게 빨갛지는 않았어. 근데 경기도 쪽은 좀 빨갛고, 근데 전체적으로 아예 빨간색이 늘어났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네오박스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보세요. 훨씬 더 진해졌어요. 진해졌다는 건 집값이 많이 뛰고 있다는 거야. 지역별로 이렇게 다. 어디 할 것 없이. 근데 지방 보세요. 자, 한 달 전에는 지금 경상도 쪽 아주 빨갛죠, 여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색깔이 연해졌죠. 지금 빠르게 추락 중이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진해질수록 집값이 뛰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집값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집을 살래? 주춤. 명절의 영향이다. 또는 일부에서는 이사 대책의 약발이다. 해석이 분분한데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졌다가 작년 11월부터 그냥 다시 또 폭증하다가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전반적으로는 강세입니다. 최근에 약간 빠진 거지. 근데 이 약간 빠진 게 왜 그러느냐? 근데 이걸 꼭 빠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끌 매수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30대가 아직도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거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의 지수가 1월 달에 114.4, 114.6 정점을 찍고 자, 105.3까지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도 이렇게 매매건을 보니까 30대 보자고요. 12월 달에 3,388. 근데 1월 달에는 2,353으로 영끌이 확 줄었죠. 2월 달에는 지금 더 줄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2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확 줄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12월보다 1월 거래량이 적어요. 최근 4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변동률. 자, 한국 부동산 한 달치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1월 달, 2월 달 보면 한국 부동산도 약간 축소되고 있죠. 서울 아파트가. KB국민은행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부동산 114도 내려왔어요. 물론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강세거나 보합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그래도 현재 강세인데 지방은 이것도 아니 확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걸 아까 보여드렸어요. 자, 부동산 3사 그럼 주간 매매가 꺾였다. KB 리브는 볼까요? 자, 이제 매매 보면 여기 보시면 수도권 저쪽 올라가고 있죠. 서울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는 까닭이 경기도나 인천 때문에 그래요. 자, 5대 광역시는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동산 1, 2사를 봤더니 서울이 0.17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번 주에 조금 하락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원 한국감정원을 봤더니 지금 수도권은 계속 강세인데 갈고리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지금 올라갔다 갈고리 모양. 그렇지만 수도권이 아주 강세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전세를 보자고. 이제 전세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좀 꺾이는 면도 있어요. 전세 수도권 조금 꺾였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 지금 부동산 114 아까 KB도 꺾였지만 부동산 114에도 전세가 꺾였죠.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한국감정원도 지금 빠르게 싣고 있네요. 전국도 싣고 있고 수도권도 떨어지고 있고 서울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 아직 뭐 계속 떨어진다라고 장담 못하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이제 안착화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잡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야. 왜? 전세 끼고 집을 잡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 본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갭투자 깡통전세주의보 경기도가 여러분들 70%예요. 이번에 전세도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집값도 많이 뛰었는데 전세도 많이 뛰는 바람에 70%라는 말은 이건 경매가가 딱 70이거든요. 원래는 60 정도 돼야 안전한 거예요. 알았어요? 경매가 때문에. 뭐 70도 그렇다고 치는데 경매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파트는 이러지만 빌라는 90% 오히려 10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신중해야 돼요. 오피스텔도 그래요. 비교적 안 좋은 것들이 비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러면 깡통전세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송당하고 난리겠죠. 지방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전세 잡을 때도.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간다. 여기 보시면 5분이는 비싼 아파트인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억 7천짜리가 9억 9천 약 10억으로 더블 뛰었네요. 그죠? 근데 1분이는 좀 싼 아파트도 아니고 이제 뭐 조그만한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7천만 원짜리가 지금 8천만 원, 겨우 1천만 원 뛰었어요. 얘는 지금 자 5억이 뛰었는데 얘는 1천만 원이 뛰었다. 즉 비싼 게 더 가고 싼 것들은 덜 가고 아파트는 많이 뛰었고 비아파트는 덜 뛰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평생 그럴 거예요. 예외는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 빼고는. 자, 여기 보시면 분양가 5억이 시세 16억. 신길동 분위기가 확 다르다. 서울은 대부분 이래요. 5억짜리 분양가가 16억 이렇게 찍었어요. 비싼 건 18억. 5억대 분양가가 미치겠죠. 다 3배 뛰었네요. 뭐 신도시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뛰면 2배, 많이 뛰면 3배죠.
전국 아파트 15억 시대, 특히 경기도가 많이 뛰었어요. 이게 361이 880일로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부산도 지금 48이 385 확 늘어났고, 대구도 그렇네요. 자, 여러분들, 돈의 블랙홀에 이 아파트가 이 돈의 블랙홀,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거품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거주 내 집 마련 중심의 저평가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분수에 맞지 않게 영끌하거나 비싸거나 엄청 오른 아파트를 잡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부동산 선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일반 상담은 하단에 자막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 유료 상담은 1000만명 부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직접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